우리 마음을 돌보는 방법, 한올상담센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과 마음 산책 진행하고 있는 한올상담센터의 상담사 이은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요즘에 상담실에서 진짜 많이 그리고 흔하게 일상에서도 듣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고 합니다.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불에 타다라는 burn, 그리고 전치사인 out이죠. 번아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죠. 나 완전히 번아웃 온 것 같아. 너무 지친다. 번아웃인가 봐. 이 단어가 사실은 정신건강 용어입니다. 정신건강 분야에 처음 번아웃이라는 말이 등장한 게 1970년대더라고요. 꽤 오래됐죠. 허버트 프로이덴버거라는 미국의 정신분석가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이분이 당시 이제 뉴욕의 무료 클리닉, 진료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의료진들을 관찰해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무료로 의료 케어를 제공하면서 헌신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완전히 지쳐서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뛰어든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환자들에게 화를 내고 냉소적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다 타버려서 앙상하게 뼈대와 재만 남은 건물의 빈 껍데기 같다라고 생각해서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열정과 삶의 의미, 목적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 번아웃 증상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돌보는 직종,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고 또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직업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진이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 특수교사, 이러한 돌보는 직군에서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일하는 직장인이나 하루 24시간 연중휴무로 연중무휴죠. 연중무휴로 가족을 돌보는 주부님들이나 밤낮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직종이나 역할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번아웃이 찾아오더라고요. 보통 번아웃이 걸리게 되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본인이 번아웃이라는 거를 인식을 잘 못합니다. 제가 너무 게을러졌나 봐요. 내가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거예요. 일이 많긴 한데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라든가 내가 이거 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난 괜찮은데 하고 막 화를 내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상황의 원인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나약한 거다라는 지적을 들은 사람처럼 번아웃이라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내고 자책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들여다보게 됐어요. 번아웃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심리학자는요, 크리스티나 마슬라크입니다. 마슬라크가 번아웃 증후군을 단순히 피곤하거나 지친 상태가 아니고요, 3가지 입체적인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실게요. 첫 번째는요, 번아웃의 첫 번째 증상, 감정적인 소진, 그러니까 emotional exhaustion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육체적인 피로와는 달라요. 감정이 완전히 지쳤다는 뜻이죠. 다 써버렸다는 얘기죠. 주말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데도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요,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직장에 갔다 와서는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에게 사담을 하는 것도 너무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또 일상에서 소소하게 느끼던 기쁨이나 즐거움이 사라져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만 쌓여있는 그러한 단계. 이게 감정적인 소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에너지의 배터리가 1%도 남지 않은 완전히 방전된 상태입니다. 번아웃의 두 번째 증상은요, 냉소와 정신적인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게요, 번아웃이 잘 오는 분들 되게 굉장히 진심으로 자기를 아끼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분명히 애정을 가지고
그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분들이, 사명감을 갖던 분들이 갑자기 자기가 이제 이 하는 일과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아주 냉소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직장 동료나 고객이나 클라이언트나 가족, 친구들에게까지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고 대충 하면 돼 라고 한다든가 뭐 알아서들 하겠지 무슨 상관이야 라든가 어차피 이거 해봤자 되는 거 없어 이렇게 냉소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일종의 사실은 방어 메커니즘이더라고요. 타인에 대해서 공감을 잘 하던 사람들, 그리고 남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번아웃이 자주 오는 이유인데요. 지나치게 에너지를 써버려서 공감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매사에 그 사람답지 않게 굉장히 까칠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사실은 본인도 내가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 나는 원래 이 일을 하면 안 됐다. 내가 뭐가라도 된다고 이거를 하려고 했나 이런 식으로 당황하거나 굉장히 우울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효능감 저하라고 해요. 이게 이 단계까지 오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특히 직업이라든가 돌보는 일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밤낮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라든가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 라든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남을 돌봐도 우리 가족들은 나 없어도 잘 살 거야. 이런 무력감이나 허무함, 냉소주의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일을 잘 해내지도 못하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자꾸만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하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깎아내리면서도 억지로 일을 하는 그러한 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번아웃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데요. 사실 번아웃이 오기 전에는 항상 몸과 마음에 그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번아웃이 어느 순간 확 생기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쌓여오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번아웃의 전조 증상을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번아웃의 전조 증상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감정적으로 보았을 때 좌절감입니다. 좌절감인데요. 이게 내 헌신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거나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금전적인 보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내가 아이하고 남편한테 내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지지나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가 돌아오지 않을 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무슨 유난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번아웃의 아주 특징적인 좌절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전조 증상은요, 가치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돕는 거, 정직하게 일하는 게 내 중요한 신념인데 내가 속한 직장에서는 돈만 자꾸 벌려고 한다. 실적만 따진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좋은데 이러한 일은 필요가 없다라고 직장에서 계속 말한다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매일매일 엇나가는 행동을 해야 할 때 우리 마음이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지치는 것 같아요. 의외로 사람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와 틀어지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으면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번아웃을 일종의 그 실존적인 의미의 위기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여기서 도대체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지? 라든가 내가 희생하는 누구 엄마라는 이 역할표, 내가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하는 김 과장이라는 역할표, 이거를 떼고 나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정체성의 뿌리가 흔들리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면요, 그렇다면 번아웃이 더 빠르게 오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번아웃은 보통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 그 지친 것과 다르게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든가 주말에 드라이브나 다녀오면 괜찮겠지 같은 처방으로는 극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번아웃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탓을 멈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번아웃이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러니까 소위 멘탈이 약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학계의 최근 연구들을 보면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번아웃은 개인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요, 나의 가치관과 구조가 충돌할 때, 그리고 또 내가 감사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 때, 그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만들어내는 직업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번아웃이라는 게요, 일종의 실존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회복의 열쇠는 내가 그렇게 잃어버린 그 의미를 다시 찾는 데에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나라든가 누군가의 부모나 자식으로서의 나에서 조금만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서요, 내 자신을 오롯이 온전한 한 개인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것의 가치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와 다시 연결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나만 있으면서 나만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무려 79%의 직장인이 최근 한 달 내에 번아웃 증상을 경험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임상적으로 번아웃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10명 중 8명의 직장인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만 유별나거나 이상해서 겪는 일이 아닙니다. 번아웃이 깊어지면요, 진짜 심각한 우울이나 만성적인 불안으로도 이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요, 상담실에서도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번아웃에 왔을까? 나의 가치는 무엇이고 무엇이 힘들었을까를 찬찬히 함께 전문가와 들여다보고요. 잃어버린 내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는 여정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아웃이란 굉장히 힘들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삶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내 삶에 오는 기회이기도 해요. 원래 변화 직전이 가장 힘들잖아요. 번아웃이 온다면 이제까지는 바쁘게 달려왔던 그런 걸음을 멈추고 내가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제는 잠깐 쉬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라고 보내는 SOS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모른 척 지나치지 마시고요. 고생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목소리에 찬찬히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러한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한울상담센터에서는요, BCBS, UHC, 메디케이드 등 여러 주요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버논타운십의 정신건강 지원금을 통해서 보험이 없으시거나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료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일단 전화를 주세요. 저희는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847-616-2030입니다. 그러면 따뜻한 봄날 보내시고요. 다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울과 마음 산책 진행하는 상담사 이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울상담센터의 이은지 상담사의 하늘과 함께 마음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한울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이나 행사 문의는
847-616-203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